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엔비디아 GTC 키노트 세션 리뷰와 L40S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인프라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엔비디아 GTC 2024 키노트 세션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엘 아키텍처가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기업들이 AI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에 엔비디아가 H100 GPU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GPU가 현재도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죠. 그 GPU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블랙엘 GPU를 새롭게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AI 팩토리로 거듭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GTC 2024 키노트 세션에서 발표됐었던 주요 내용을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인 L40S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L40S의 AI 성능과 더불어 주요 활용 방안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질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질문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에 설문조사가 공개가 됩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5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L40S의 소개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회사도 L40S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설문 항목 마지막쯤에 아마 있을 건데 상담 신청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 20명을 추첨해서 피자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내사항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저희에게 엔비디아 GTC 2024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 그리고 엔비디아 GPU L40S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한국인프라 유관동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엔비디아 L40S GPU를 소개해드릴 주식회사 한국인프라 엔비디아 팀 유관동 이사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세션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나마 저희 한국인프라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인프라는 1998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25년 업력을 지닌 회사입니다. 본사는 서울 대치동에 있으며 창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 분야는 크게 엔비디아, 오토데스크, 그리고 캐드파워 등 자체 개발한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픽 및 GPU 플랫폼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GTC 2024 키노트 스피치에서 소개됐던 엔비디아 영상을 시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L40S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장면은 오토데스크 3ds 맥스와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페인터로 구현한 3D 박물관입니다. 실제와 구별이 되시나요? 아, 진짜 실사 같습니다. 요즘에 3D 그래픽이 진짜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은 USD 기반의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과 아이작 심을 활용해서 드론과 로봇 등을 학습하고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은 역시 옴니버스 기반으로 오. 로켓을 발사하고 궤도 및 물리 엔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장면입니다. 다음은 지멘스 팀 센터 X와 네.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으로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 HD 현대중공업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장면입니다. 여기 출렁이는 바다를 표현하는 것은 옴니버스 피직스라고 하는 물리 엔진과 유체 역학을 적용해서 실시간 연산하는 결과물입니다. 네. 이 모든 장면들은 컴퓨터, 수학, 과학, 물리학 등의 진보된 학문과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에 L40S GPU를 중심으로 최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40S를 활용해서 저 앞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GTC 2024에서 소개한 핵심 기술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많은 혁신적이고 눈부신 기술과 솔루션 플랫폼이 소개되었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데이터 센터 GPU 블랙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GPU 칩이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소개했을 만큼 강력한데 우선 기존의 하퍼 대비 학습 성능이 4배, 그리고 추론 성능은 30배, 에너지 효율은 25배나 향상된 GPU입니다. 둘째로 림입니다. 림은 NVIDIA Inference Microservice의 약자로서 AI 배포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USD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의 기술 발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그룻이라는 로보틱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룻의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고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는 것으로 향후 로봇 산업의 발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술의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 GTC 아마 키노트 세션 보신 분들도 아마 동감을 하실 텐데 네. 저는 저 1, 2, 3, 4번 중에 네. 1, 2, 3번이 4번을 하기 위한 그런 좀 뭐랄까요? 준비 작업이라고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저 4번을 엔비디아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향후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젠스랑 회장님은 이 장면에서 General Purpose Computing has run out of steam, 즉 범용 컴퓨팅은 이제 활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네. 라고 하시고요. 네. Accelerated Computing has reached the tipping point. 가속 컴퓨팅이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가 이런 변화를 이끄는지 다음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블랙웰 아키텍처입니다. 블랙웰은 첫째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둘째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 텐서RT LLM을 지원합니다. 셋째로 초당 8TB 양방향 처리를 위한 5세대 NVLink를 지원합니다. 넷째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한 라스 엔진을 지원하고요. 다섯째로 아모아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아 프로토콜 지원을 통해서 보안 AI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또 꽤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베이스 쿼리 가속화를 위한 압축 해제 엔진을 제공합니다. DB 운영에 이 GPU를 사용해도 이제는 성능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기존의 상용 컴퓨팅 X86 컴퓨팅 대비 네. 6배 이상의 DB 쿼리를 가속화시키는 이야. 그런 엔진을 탑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쿼리 성능이잖아요. 저게 그렇다고 빨리빨리 보시면 돼야 정말 실시간으로 결과도 탁탁 나오고 하는데 네. 이제는 그거를 GPU가 또 가속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활용도가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시스템 전반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블랙웰 아키텍처를 탑재한 아, DGX B200 시스템의 성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시간 거대 언어 모델 추론 성능은 기존 H100 대비 15배, 네. 그리고 초고속 AI 학습 성능은 3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자님께서 네네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가속화된 네. 데이터 처리에서 OLTP 처리를 위한 야, TPC-H 쿼리 성능입니다. X86 범용 컴퓨팅 장비 대비 무려 6배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기존 GPU 컴퓨팅이 그래픽 처리와 과학기술 연산 중심에서 CPU 컴퓨팅, OLTP 범용 컴퓨팅으로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범위가 확장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 지금 15배, 3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 만에 나왔단 말이죠. 네. 이 블랙웰 다음 게 내년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요번에 좀 이렇게 로드맵이 앞당겨져서 내년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네. 뭐 1년, 2년 만에 지금 15배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진짜 향후 한 5, 6년 뒤에는 거의 지금보다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성능 이게 빠르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슬라이드에 잠깐 요약을 했는데 네네네. 얼마만큼 기술의 발전이 빠른지 네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CPU 컴퓨팅과 GPU 네. 컴퓨팅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예,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봐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길래 CPU 그리고 GPU 컴퓨팅 이야기하는지. 첫째, CPU는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ALU 그리고 컨트롤 유닛, 캐시 메모리로 구성되죠. 그리고 이제 CPU는 발열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한 개의 CPU 내에 제한된 개수의 트랜지스터밖에 탑재를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GPU는 컨트롤 유닛, 캐시 메모리, ALU를 병렬로 탑재합니다. 그래서 소개드린 블랙웰 GPU의 경우에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도 훨씬 크겠네요. CPU보다 GPU가.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네. 훨씬 크다기보다는 제한된 거의 비슷한 다이의 크기에서 그만큼 그래요? 트랜지스터를 씹는다는 것, 와. 트랜지스터를 장착한다는 것, 그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실제 어떤 기술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연산해야 되는 연산의 업무, 좀 뒤에 이제 뒷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이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크기만 갖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컴퓨팅 그렇죠. 명령어 차원에서 이제 CPU는 순차 연산. 순차 연산을 네. 해야 되고요. GPU는 그렇죠. 병렬 병렬로 연산을 하게 한 됩니다. 번에.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한마디로 CPU 같은 경우는 뭐 똑똑한 박사, 아주 박사 학위를 가진 한 분이 연산을 다 담당해서 네.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하면 GPU 같은 경우는 아, 초등학생이 네. 단순하게 네. 덧셈 뺄셈 수백 명이 네.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뭐 일반적인 덧셈 뺄셈 계산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그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박사가 아무리 머리 잘 돌아가봤자 뭐 인원수에서 100이나요? 안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 내에서 네, 처리를 네. 하는데 그러니까요.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GPU가. 알겠습니다. 네, 이런 차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은 쿠다. 쿠다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오늘날 엔비디아사의 성공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쿠다입니다. 저는 저게 다 했다고 봅니다, 진짜. 진짜. 보이지 않지만 90%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쿠다, 즉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 GPU 개발 툴입니다. C, C++, 그리고 뭐 최근에는 파이썬이나 뭐 네. 자바 등도 지원을 합니다. 그 GPU에서 작동하는 병렬 처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GPGPU 기술과 병렬 컴퓨팅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사 기술로는 OpenCL, 다이렉트 컴퓨트 쉐이더 등이 있고요. 쿠다는 물리 엔진 피직스 연산을 위해서 불과 2008년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발된 병렬 컴퓨팅 플랫폼을 네. 엔비디아사가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다는 쿠블라스나 CUDNN 라이브러리 등의 많은 쿠다 툴킷을 통해서 네. 과학 연산, 의료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해서 뭐 만들래 다 쿠다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 엔비디아 CPU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네.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NV링크에 대해서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VLink는 가속화된 시스템에서 GPU 및 CPU 프로세서를 위한 고속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네. 최근 발표된 NVLink 5 기술은 최대 18개의 NVLink를 100GB입니다. 100GB가 아니라 100GB/s로 연결을 하며 최대 대역폭 1.8TB를 지원합니다. 네. 이것은 기존 4세대 NVLink가 900GB/s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2배, 그리고 PCIe Gen5 대비 와, 14배. 14배 이상의 차이를 갖습니다. GPU 컴퓨팅의 대중화와 함께 변화되는 많은 기술 트렌드 중에 멀티모달이 있습니다. 과거 인간이 컴퓨터와 작용하는 방식이 주로 텍스트 중심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이미지와 텍스트, 음성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게 되고 네.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엔비디아사가 개발한 메타 휴먼 다이아나 양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Hi, I'm Diana. Welcome to the latest updates in NVIDIA Omniverse Generative AI technologies, audio to face. With these updates, I've significantly improved my Mandarin Chinese capabilities. 这个最新的生成式人工智能模型极大地改善了我面部表情和唇形同步的质量。Thanks to NVIDIA RTX Ada, I'm rendered with the first ever real-time ray trace subsurface scattering shader for my skin, eyes, and teeth. 期待与你在 Omniverse 相见。 네, 잘 보셨습니까? 눈썹 하나, 네. 입술 모양, 눈동자 등 실제 인간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하지 네. 않습니까? 실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 보면. 실사라고 네.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3D 모델링된 파일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네, 2D가 아니라.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제 실물과 같다라는 그런 이머시브를 제공합니다. 재미있는 건 텍스트 입력만으로 음성을 전환하고 또 표정을 변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멀티모달은 GPU 컴퓨팅을 통해서 인간과 컴퓨터의 대화 방식 전체를 바꾸어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랑 대화하고 싶으면 언어를 알아야 됐잖아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알아야 됐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이제 컴퓨터를 랭귀지를 사용해서 네. 프로그래밍하고 네. 컴파일을 했어야 되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키노트 세션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그 언어를 몰라도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해도 그거를 얘가 중간에서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한 다음에 걔한테 전달하고 걔가 그걸 알아들은 다음에 수행한 결과를 다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서 저희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되게 혁명적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네. 다음은 이러한 GPU 컴퓨팅으로의 변화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차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컴퓨팅 역사를 보면 1950년대부터 메인프레임. 네. 시작된 메인프레임 시대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서 PC가 개발이 되고 애플이 매킨토시를 통해서 GUI 기술을 소개하게 네. 됩니다. 이와 동시에 엔비디아사의 VGA 그리고 SVGA 등의 그래픽 카드가 이제 네.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유닉스 기반 분산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를 지나죠. 그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모바일. 예, 우리가 지금 너무도 익숙한 모바일 앱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2010년 네. 중반에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 3.5가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인텔 또는 AMD 중심의 CPU 컴퓨팅에서 엔비디아 쿠다 기반의 GPU 컴퓨팅과 AI 컴퓨팅으로 그 영역을 크게 확대하게 됩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예, 전선왕 회장님이 직접 네, 그렸다고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그린 그림을 제가 캡처해서 편집해 왔습니다. CNN 기반의 알렉스넷이 최초로 발표된 것이 2012년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2012년. 네, 오래됐다면 오래됐지만 불과 12년 전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트랜스포머 엔진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사에서 DGX1을 최초 납품한 것이 네. 201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트랜스포머 엔진이 나오면서 저 LLM이 급격하게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후에 7년 만에 급속도로 이렇게 LLM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게 되는 거죠. 음. 이미지 인식을 위한 알렉스넷 개발 이후 불과 12년 만에 이룬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고 네. 또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를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장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그래픽을 처리하는가를 말씀드리며 GPU 컴퓨팅이 얼마나 많은 연산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컴퓨터가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의 3원색인 RGB를 기본으로 2의 24승, 약 1700만 경우 횟수를 연산해야 하고요. 풀 HD 모니터를 기준으로 200만 픽셀이라고 기준을 가정할 때 GPU는 산술적으로 약 35조 번의 연산을 네. 감당해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정적인 화면이고 특히 영상 정보를 표현할 경우에 네. 초당 60프레임을 처리한다는 가정하에 1초당 약 1억 2,400만 번 그리고 RGB 지수를 환산해 보면 2,000조 번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예, 이론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GPU가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연산량을 우리가 실감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그래픽스 중에 3D 그래픽스 워크플로우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래픽은 2차원 평면의 모니터의 점, 즉 버텍스를 기본으로 해서 폴리곤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폴리곤을 통해서 XYZ 좌표계를 갖는 3차원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은 질감을 더하는 텍스처링을 통해 사실화하고 스켈레톤 또는 리깅 등의 기술을 적용해서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머시브라고 하는 극사실감을 더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광원 추적 네. 기술, 레이트레이싱. 즉 레이트레이싱이라는 연산 과정을 거칩니다. 지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컴퓨터는 하나의 그래픽 워크플로우를 지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인 GPU 연산을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연산을 위해 엔비디아는 RTX, DLSS 등의 기술을 적용하게 되며 네. 다음 장에 잠깐 이 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18년 튜링 아키텍처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하게 되고요.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고 하는 DLSS,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GPU를 출시합니다. 즉, 튜링 아키텍처는 GPU 내에 병렬 연산을 위한 쿠다 코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위한 RT 코어, 그리고 텐서 코어를 두어서 대규모 병렬 연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 5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3에서 엔비디아 젠슨황 회장님은 이제 컴퓨팅 개념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의 컴퓨팅, 첫째는 엑셀러레이티드 컴퓨팅, 가속 컴퓨팅, 또 하나는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 컴퓨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후에는 GPU 컴퓨팅 파워의 극적인 그렇죠.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케플러 GPU로부터 하퍼 GPU까지 지난 10년 동안 약 100만 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발표된 블랙웰을 감안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네. 그거 더해지면 저 그거 기울기가 더해지면- 이렇게 될 것 네, 같은데 거의 직각으로. 네.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야. 성능 향상은 단순 GPU 기술만이 아니라 CUDNN AI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텐서 코어 GPU, 네. 멜라녹스 등의 하드웨어, 네. 네트워크 등의 기술력 발전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성능 향상을 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X, 한 배의 LLM 성능 달성을 위해서 $10,000,000, 하나로 약 130억 원으로 구축할 수 있는 CPU 서버의 경우에 960대의 CPU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960대의 CPU 서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전력량은 11기가와트 아워, 1시간당 11기가와트 아워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동일한 $10,000,000로 구축할 수 있는 GPU 컴퓨팅은 고작 48대의 GPU 서버와 3.2기가와트 아워의 전력량만 필요로 하지만 실제 LLM 성능은 44배나 높습니다. 야. 산술적으로 동일 비용으로 소비 전력 효율이 약 400%, 그리고 LLM 성능은 4,400% 좋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젠슨황 회장님은 컴퓨터는 이제 더 이상 서버가 아닙니다. 컴퓨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동일한 성능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즉 동일한 1X의 LLM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CPU 서버는 960대를 서버를 사용해야 하고 11GWh의 소비 전력량을 필요로 하지만 GPU 서버의 경우에는 단지 GPU 서버 2대와 0.13GWh의 아주 적은 소비 전력량만 필요로 하며 구축 비용은 고작 40만 불, 한화로 약 5억 원이면 네. 된다는 거죠. CPU 서버 구축 비용 대비 약 4% 투자 비용인 5억 원으로 동일한 성능 LLM을 달성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the more you buy, the more you save. 더 많이 살수록 더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역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표만 보면은 이제 CPU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개인 컴퓨팅은 일단은 노느니까 네.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이제는 CPU의 역할이 좀 뭐랄까요? 너무 좀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비중이 작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면. 물론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네. CPU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뭐 분명히 계속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CPU 컴퓨팅은 계속 갈 걸로 보여지고요. 네. 대신에 GPU 컴퓨팅의 영역이 컴퓨팅 전체를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보니까 좀 작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뭔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센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최신 CPU를 장착한 그런 서버들로 많이 이제 채워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GPU 컴퓨팅이 워낙에 중요해지니까 CPU는 뭐 그냥 저 오랫동안 쭉 쓰던 거 그냥 쓰되 GPU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CPU 투자보다는 GPU 쪽으로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에서 이렇게 GTC 2024에서 발표되었던 핵심 내용 위주로 저희가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엔비디아 L40S에 대해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L40S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L40S는 기본적으로 에이다 러블레이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처로서는 568개의 4세대 텐서 코어와 142개의 3세대 RT 코어를 장착하여 FP32에서 91.6 테라플롭스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너러티브 AI와 LLM 트레이닝 인퍼런스 관련 성능에서 1.5 페타플롭스 텐서 퍼포먼스와 96MB의 라지 L2 캐시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3D 그래픽스와 렌더링 성능에서 212 테라플롭스의 RT 퍼포먼스를 기록했습니다. L40S는 미디어 가속화에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해서 3개의 엔코딩, 디코딩 엔진과 4개의 JPEG 디코더 엔진 그리고 AV1 엔코딩, 디코딩을 지원합니다. 또한 L40S GPU는 AI와 그래픽스, 비디오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구체적인 성능을 살펴보면 GPT-175B에서 860만 개 토큰의 파인 튜닝 LLM 성능은 4시간입니다. 기존 HGX A100 시스템 성능 대비 약 1.1배이고요. 네. AI 추론 성능은 1.5배입니다. 그리고 GPT-3 트레이닝은 4일 미만이고 이미지 생성 AI 성능은 분당 82개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풀 비디오 파이프라인은 AV1 엔코딩 스트림 184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L40S의 피지컬 컨피규레이션입니다. L40S는 2U 높이의 시스템 유닛당 총 4개의 GPU를 장착할 수 있고요. 4U 높이의 시스템 유닛당 총 8개의 GPU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4U 시스템 유닛의 경우에 처음 1개에서 2개 정도의 GPU를 장착해보고 향후 성능을 확인해서 또 추가 증설하는 것도 방안이실 수 있습니다. 저 L40S가 지금 폼팩터가 PCIe인 거죠? 네, PCIe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저런 GPU 서버, 4U급의 GPU 서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뭐 A100이 됐든 V100이 됐든 GPU 서버를 초기부터 쓰셨던 분들은 저 그래픽 GPU를 이미 쓰고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 혹시 그 구 GPU를 빼내고 L40S로 갈아 끼워도 호환이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나요? 네,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H100, 그 SXM 플랫폼 그게 아니라면 네. 그냥 그래픽 카드만 우리가 왜
컴퓨터 뭐 게임 할 때 성능이 안 나오면 그래픽 카드만 바꾸잖아요. 네. 그것처럼 GPU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L40S로 그래픽 카드만 갈아 껴도 저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 수 있겠네요. 그 서버의 성능을.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40S가 단순 이제 GPU 뭐 그래픽 카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지컬 컨피규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ne-U에 4개의 L40S GPU를 장착할 경우에 CPU당 2개의 GPU를 할당하며 3개의 NIC DPU를 갖게 됩니다. 2U GPU를 장착할 경우에 PCIe 스위치를 통해서 CPU에 각각 4개의 GPU를 할당하게 되고요. 네. 이때 5개의 NIC DPU를 갖게 됩니다. 네. 이러한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기존 운영 장비들에는 네. 예, GPU를 L40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저게 어떻게 보면 GPU 서버들의 표준 규격 같은 거 아닌가요? 네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즈 케이스, 즉 적용 업무에 대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L40S는 LLM 인퍼런스 및 트레이닝, 그래픽, 비디오, 이미지 등의 생성형 AI, 3D 그래픽스 및 렌더링 분야와 생명과학 및 파이낸셜 등의 메인스트리밍 컴퓨팅 분야, 오픈 USD 기반의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 분야 등입니다. 그럼 기존 암페어 기반의 A100 GPU와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P32 성능의 경우 기존 19.5 테라플롭스 대비 네. 91.6 테라플롭스로서 약 5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A100에는 없었으나 L40S에는 RT 코어 성능이 212 테라플롭스입니다. TF32 텐서 코어의 경우에 312 테라플롭스에서 366 테라플롭스로, FP16, BF16 텐서 코어의 경우 624 테라플롭스에서 733 테라플롭스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소비 전력량은 오히려 400W에서 350W로 네. 저전력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L40S의 기본적인 피처와 기능, 성능 및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LLM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성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40S GPU는 스몰 또는 미드 스케일의 파인 튜닝 및 학습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LLM 학습 성능과 관련해서 기존 파인 튜닝 모델과 스몰 모델 트레이닝, 파운데이션 모델 트레이닝으로 구분해서 성능을 측정한 결과 네. 기존 파인 튜닝 모델의 경우에 A100 GPU 대비 GPT-40B 로라 모델에서 12시간을 기록했는데 L40S는 이에 대비해서 1.7배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스몰 모델인 GPT-7B에서 A100이 17시간 걸렸는데 이에 비해 L40S는 1.3배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L40S가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이 장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뭐 이사님께서 이제 탁월한 성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1.7, 1.6 요것도 퍼센테이지로 한 사람이 50%, 60% 이렇게 성능이 상상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비교군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H100이 있어요. 네. 뭐 A100 대비 4배, 뭐 3배 이래 버리니까 예. 자칫 약간 L40S가 그렇게 성능 향상이 많지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 A100의 후속 제품은 이제 H100인 거고 아키텍처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뀐 그리고 같은 폼팩터의 이제 제품인 건데 L40S는 A100보다 비디오 메모리도 적어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가격도 더 싸. 근데 지금 성능이 저 A100보다 나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게 저는 되게 특징,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예. 실제 도입 비용 대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성능, 네. 가격 대비 성능을 보면 이제 L40S가 네, 훨씬 고객들한테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네. 업무에 따라서 뭐 H100으로 돌려야 되는 어떤 업무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야 되는 업무라면 뭐 또 H100을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L40S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아마 또 따로 장표가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L40S의 LLM 트레이닝 및 인퍼런스 성능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L40S의 제너러티브 AI 그래픽스 및 비디오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너러티브 AI 파이프라인은 멀티모달입니다. 즉 음성 인식, 언어 학습 모델을 위한 LLM,
텍스트 투 스피치, 텍스트 투 이미지, 오디오 투 페이스, 렌더링 등 디코딩으로부터 엔코딩의 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의 엔드 투 엔드 이러한 생성형 파이프라인의 지원에 L40S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의 경우에 기존 A100 GPU 대비 1.2배 성능이 향상되었고요. 2배의 가격 대비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존 모델인 L4와 L40 GPU와의 비주얼 컴퓨팅 성능 비교입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L40과는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L4 GPU는 보시는 바와 같이 2배 이상 큰 성능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그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하던 그 정도의 그래픽 카드였었던 거잖아요. 저 L4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L40S는 비디오 성능에 있어서도 A10 GPU 대비 4배의 인코딩 성능, 2배의 디코딩 성능을 발휘하고요. 네. 1080 픽셀에서 10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야. 네. 썸머리입니다. 예,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다 러블레이스 아키텍처 기반의 엔비디아 L40S GPU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범용 GPU로서 LLM 추론 및 트레이닝, 그래픽스 및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다중 워크로드 가속화를 제공하는 GPU입니다. L40S GPU는 스케일 아웃, 즉 수평적 확장성 측면에서 그래픽스, 비디오 및 컴퓨팅 등의 다중 워크로드에서도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발휘하고요. 스케일업, 즉 수직 확장성 측면에서도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L40S GPU는 기존 H100 그리고 A100 GPU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AI 및 컴퓨팅 워크로드와 L40 및 L4 GPU가 포지셔닝 되어 있는 그래픽스 및 일반 목적의 워크로드를 통합하는 광범위한 유즈 케이스를 포함하는 가장 강력한 범용의 GPU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40S에 대해서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사님, 요 전 장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요 전 장표를 여기. 보고 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L40S는 저 AI 컴퓨팅 워크로드도 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 그리고 일반적인 범용 워크로드에도 충분히 다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GPU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아마 H100 때부터 그렇게 인식이 좀 된 것 같은데, 생성형 AI니 뭐 저 챗 GPT 같은 거대한 저 언어 모델이니 이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되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예. 그래서 그런 거대한 어떤 AI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H100급의 아주 뭐 강력한 크고 비싼 그런 GPU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구하고 싶어도 이제 못 구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가격도 되게 비싸고. 예. 그래서 뭐 요즘에 구글이나 메타나 뭐 인텔부터 해서 뭐 삼성전자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 AI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거 맞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네, 뭐 네, 저기 뭐 발표돼 인텔에 뭐래더라, 뭐 가우디,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무슨 뭐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지금 하나둘씩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들 업체 중에서도 리벨리온 네네, 맞아요. 거기 또 SK에서 투자한 사피온도 뭐 자기네가 그 AI 요 추론 쪽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서 비싸게 뭐 엔비디아 H100 이런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우리 거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식으로 되게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물론 H100이든 아니면 나중에 나올 이런 뭐 블랙웰이든 이런 거는 일단은 엄청나게 비싸고 구하기도 이제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런 아주 거대한 AI 학습 및 추론에만 사용되는, 즉 큰 대기업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되게 이제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업체들이, 그래 뭐 대기업들은 엔비디아가 다 먹으라 그래, 우리는 그 밑에도 분명히 AI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는 거기를 공략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것도 있을 거고, 네. 아니 고작 AI 추론에만 하실 건데 그렇게 비싼 거 쓰실 이유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죠, 뭐 전력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AI 추론에 좀 더 최적화된 전력비가 더 좋은 성능비가 더 좋은 그런 걸 쓰세요 라는 식으로 요즘에 그렇게 저 자체적인 AI 칩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그 약간 좀 독점적인 지위에서 조금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엔비디아 거 L40S 쓰면은 그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L40S로 어느 정도 대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아무래도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영역과 추론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네. 그 알고리즘의 차이 때문에 네. 그 학습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중심의 네네네. 쿠다 생태계의 학습 시스템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론하는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새로운 반도체 출현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네. 추론 인퍼런스의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또 그 추론하는 그런 어떤 뭐 LLM도 라지 랭귀지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요즘에는 SLLM 그러잖아요. SLM, 예, 네. 뭐 중소 규모의 어떤 네. LLM이 나온다든지 뭐 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추론하는 반도체의 어떤 그 시장은 별도로 또 형성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따로, 추론 따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엔비디아의 인프라로 되어 있으면 학습도 시키고 추론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인프라를 뭐 그냥 하나의 통합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지금 기존의 학습 영역은 엔비디아의 인프라로 해놓고 추론 영역을 별도의 뭐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 걸로 이렇게 해놓는다면 결국에는 학습된 영역에 있는 AI 모델과 그런 데이터들을 추론 영역으로 넘겨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어떻게 통합할 건데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이긴 하죠. 네. 네네. 오히려 저는 그 영역 때문에 또 거기에서 병목이 생겨서 네. 제대로 된 추론 성능이 과연 나올까? 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전체를 다 쿠다 플랫폼 기반의 그냥 엔비디아 인프라로 해놓은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가장 아이디어하다고 봐야죠. 네. 쿠다 생태계 기반으로 네네. 추론, 학습 네. 다 사용하는 것이. 네. 그런데 비용이 부담돼요. L40S 쓰시면 돼요. 추론은. 네. 기존의 A100보다 추론 성능이 월등히 높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A100은 그냥 학습에 쓰세요. 그리고 굳이 뭐 H100 요즘에 구하지도 못하는 거 그거는 일단은 제껴두고 저 L40S는 공급이 되게 원활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L40S는 뭐 네. 원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학습은 충분히 해놨는데 추론 쪽으로 좀 더 인프라가 필요해. 근데 지금 기존에 학습에 쓰고 있는 거를 추론으로 돌리기에는 그러면 새로운 것도 학습 못하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더 많은 GPU를 구매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L40S 9에다가 추론 영역으로만 활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올해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 저기 갤럭시 S24 나오면서 아마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서도 AI라는 게 되네. 네. 그리고 뭐 인텔이랑 AMD랑 저기 이젠 노트북에서도 AI 됩니다. 이러면서 온 디바이스 AI 이러잖아요. 네네. 네. 그 온 디바이스 AI가 주목받는 이유가 저는 그거 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기존의 엔비디아든 아니면 챗GPT든 다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큰 데이터 센터에 갔다가 이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네. 네트워크 성능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면은 결과물을 전달받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어쨌든 좀 느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AI가 돌아가면 그런 뭐랄까요 그 반응 속도부터 해서 바로바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온디바이스 AI를 되게 많이 주목하는 것 같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현재 오늘 발표해 주신 L40S 이런 것들은 뭐 노트북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온 디바이스 AI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온 디바이스 AI에 엔비디아가 마냥 손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또 그들만의 뭔가 전략이 있긴 한데 혹시 이런 L40S를 온 디바이스 AI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L40S는 온디바이스 AI 영역에서 본다 그러면 서버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서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 필요한 업무를 계속
학습하고 추론하는 컴퓨팅 영역이 네. 계속 확대되어서 그쪽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L40S 자체를 뭐 온디바이스 AI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영역의 업무를 개발하는데 뭐 얼마든지 그렇죠. 사용될 수 있는 아. 그러한 중소형 서버로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온디바이스 AI라 하더라도 별도의 AI 모델이 뭐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AI 모델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됐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 알고리즘이 탑재된 거지 실제 네. 어떤 필요로 하는 뭐 학습 엔진이나 네. 예, 추론 엔진을 네. 그 별도의 서버 컴퓨팅이 네. 수행을 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실행 모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온디바이스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L40S는 그런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현재 단계에서의 온디바이스 AI는 이미 만들어진 AI가 내 스마트폰, 내 노트북에 있는 거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AI를 어디서 만들 건데, 네. 어떤 인프라에서 만들 건데, 그 차원에서 L40S와 같은 엔비디아 인프라로 AI를 만들고, 네. 그거를 경량화시켜서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실행 모듈이 노트북이나 뭐 네. 온디바이스로 내려온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뭐 온 디바이스 AI라 하더라도 여전히 잘 나가겠네요. 여전히. 어쨌든 그 AI 모델을 만들 인프라는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노트북에서 지금 학습시켜갖고 AI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뭐 정확도부터 해서 되게 좀 성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성능도 떨어지고 뭐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네네. 과연 성능이 그러니까요. 나올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에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 추첨해서 저희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유한동 이사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주신 L40S, 이 L40S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도 한번 도입해서 사용을 해볼까? 우리 기존에 V100 GPU 서버 있었던 것 같은데 H100은 못 구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성능은 향상시켜야 될 것 같은데 L40S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설문의 마지막 항목에 상담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20명 추첨해서 피자 기프티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션, 모든 순서가 종료됐습니다. 오늘의 웨비나가 기업에서 AI를 위한 GPU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